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일에 대한 책임자, 특히 경제 문제가 심각한 지금 경제 각 분야 책임자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를 지금은 절대 흘려듣지 말고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이유가 기본적으로 어떤 일에 책임이 있는 책임자들은 쉽게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내부적으로 해결하다 하다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서야 외부의 문제점을 언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은 문제가 터지기 얼마 안 남았을 때라고 했죠. 문제가 터지고 나서 언급해봐야 의미도 없거니와 지금까지 뭐 했냐, 왜 덮어두고 있었냐, 완전히 독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터지기 전에 급하게 문제를 이슈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손쓰는 그 과정에서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도 문제를 인식한 그 시점에서는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죠.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책임자들이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그 시기는 신호등 파란불에서 노란불 들어오자마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공개하는 게 아니라 노란불 들어온 동안 이것저것 해보다가 일정 부분 시간을 쓰고 노란불이 끝나갈 때 빨간불이 들어오기 직전에 문제를 인정하죠. 그리고 금방 빨간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 입에서 문제를 언급하는 게 그만큼 시기적으로 긴박하고 바로 수습이 힘들 만큼 문제가 커져 있는 상황이라 그들의 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 사례로 미 연준 의장 파월이나 미 재무장관 옐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작년 초 좀 이르게는 재작년 말부터 지적되던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일시적이다, 대처할 수단은 다양하다고 하면서 물가 급등 문제를 초기에 진압할 시기를 놓쳐버렸죠. 최근 들어 인플레 대처가 늦었다는 걸 시인한 이후로는 물가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경제수장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우리는 경제수장, 책임자들이 처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전임자가 퇴사해서 내가 업무를 넘겨받았는데 이거 내용을 알면 알수록 문제가 많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어떡합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못한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오픈해버리잖아요. 초반에만 할 수 있는 특권 아닌 특권이죠. 물론 이 문제를 오픈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지금까지 뭐 했냐는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잘하나 못하나 더 관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봄 통화정책의 수장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었고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재정정책의 1차적인 책임자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싹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보이는데요. 물론 상황이 그만큼 더 심각해진 부분도 있기는 하죠. 어쨌든 원래 관료들이 공식적인 데서 쓰는 말이 유한 말을 써서 좀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새로 바뀐 경제수장의 말들도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상당히 노골적이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간부회의에서 한 말이 굉장히 강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추 장관은 복합위기가 시작됐다고 아예 딱 찍어서 말했습니다.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달에 열린 BOK 국제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었을 때 개별 신흥국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저성장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한국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말이 좋아 저성장이지 까놓고 침체 아닙니까? 실업률도 더 높아지는 거고 물가 상승세만 꺾이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전반전이고 침체라는 후반전이 또 남아있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미리 말을 해준 겁니다. 아직도 투자니 바닥이니 하고 남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경제 최전방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자들 입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노골적인 위기 언급이 있다가 급기야 우리나라 전체 국정운영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까지 지난 15일에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알겠다 이거죠. 이제는 경제위기 우려가 아니라 위기에 들어섰고 문제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
준비와 대응의 단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을 만큼 위중하다는 거. 새로 바뀐 책임자들이 상황을 공유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점을 공유했고 긴급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서 잘 해결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경제 관료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과거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상황 한번 떠올려 보면 일정 부분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판을 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업무의 특징상 FM대로 일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하지만 업무가 업무다 보니까 못하는 건 바로 표가 나는데 그렇다고 눈에 띄는 직접적인 성과를 내기는 또 어려운 그런 부서입니다. 회사마다 잘해봐야 본전, 못하면 욕 얻어먹는 그런 부서 다 있죠. 근데 그런 부서들 하나같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들하고 상당히 많이 엮여 있죠. 아무튼 이 부서는 업무의 특징상 일 처리를 FM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유관 부서들 불만도 많고 자기들 문제 생기면 책임 전가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이 부서는 적당히 딴 부서들 불만 없는 수준에서 그때그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문제가 쌓이는데요. 일관성 없게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담당자가 아니면 알 수도 없게 팀 업무가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불만 많고 힘 좋은 몇 개 부서한테 과도하게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니까 원래 팀 간 업무 분장까지 희미해져 버립니다. 특정 시점에 들어서는 자기들 일량도 엄청나게 늘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퇴사자도 늘고 새로 들어온 사람마저도 이 혼란에 적응 못하고 떠나버리는데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부서 업무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곧 회사 전체 부서에 타격을 주기 직전인데요. 그래서 그 부서 팀장이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제서야 유관 부서 장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업무 분장 새로 하고 교통정리 한번 하자. 이거 회사 차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팀장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난리가 나겠죠. 왜 너희 업무를 떠넘기냐부터 애초에 너희가 못해서 생긴 일 책임도 너희가 져야지 그걸 왜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냐. 그렇게 하면 우리 성과에 방해된다, 못한다, 별말 다 나올 겁니다. 알아서 해결해라 할 겁니다. 이런 대안 내면 저쪽 부서에서 노발대발하고 저런 대안 내면 이쪽 부서에서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해결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회사 전체 업무에 타격이 오는 상황까지 가죠. 그런 홍역을 치르고 나서야 전 부서의 성과 타격받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교통정리를 하거나 부서가 개편되는 식으로 결국 정리가 되죠. 이 상황을 잘 보면 일 똑바로 FM대로 못하고 다른 부서의 압력이나 불만 감당해가면서 맺고 끊고를 똑바로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든 그 부서가 1차적으로 잘못한 게 맞죠. 핑계댈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부서들이 아예 책임이 없냐? 또 그렇지도 않죠.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일을 편하게 하려고 자기들 이익에 충실했던 것 뿐이고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심화되는데 역할을 한 건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다 특정 시점에 들어서는 한 부서 혼자서 해결 못하는 같이 해결해야만 풀리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미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각자가 일정 부분 고통을 감내해야 풀리는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 제공자와 해결해야 할 책임자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은 심각해지다가 결국 터지죠.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도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는데요. 관료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전쟁과 같은 외부 변수 때문에 또 코로나 대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위기를 말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경제 상황을 초래한 1차적인 책임자는 정부입니다. 이건 다른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부탁컨대 지금 이 이야기를 진영 논리나 정쟁거리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거기에 갇혀버리면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현 정부, 전 정부 이렇게 구분 짓지 말고 쭉 이어져 온 대한민국 정부로만 생각을 하자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리고 난 뒤에 경제위기가 시작됐다고 본격적으로 관료들이 알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다 하는데 그럼 해결책이 뭔데? 대안이 뭔데? 바로 이렇게 말이 나오죠. 저도 뭐 다를 거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되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럼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디까지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고통을 감당하라고 하냐? 너희가 책임자고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지. 아마 대다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에서 말한 회사 상황하고 어딘가 좀 비슷하죠. 나에게 피해는 없어야 하고 해결은 해야 한다는 건데요. 애초에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물가 문제로 금리 인상을 하든 부채 문제를 구조조정하든 어쨌든 지금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타격은 불가피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한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말은 떠들썩하게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위기 대응책이 아니라 성장 정책만 내놓고 있죠. 위기 대응책은 사회 안전망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를 건전화시키는 구조조정이 세트로 따라가야 하는데 그건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질타받을까봐 쉽게 못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부채 부실 문제 자꾸 밀어주다 보면 감당 안 될 정도로 한 번에 터져버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나눠서 터트린다고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비 기업 청산 시작하면서 실업률 오르기 시작하고 시장 침체되고 영끌족 아파트 급매로 던지면서 집값 내리기 시작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 위기에 앞서 대응을 못하고 터지고 나서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더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해결을 하게 되죠. 경제 문제 해결하는데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해야 할 행동을 못하는 정부가 1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경제를 살리라는 우리의 행동도 일정 부분 장애 요소가 된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